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 마케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뵙는 두 번째 강의인데요. 학습 내용은 실무 마케팅에서 필요한 수직적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2강의 1차 시의 학습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직적 마케팅의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1강에서 수직적 마케팅이다라는 것은 수평적 마케팅과 어떻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수평적 마케팅의 개념은 크리에이티비티, 즉 새로운 어떤 마케팅적 사고를 통해서 미개척 니즈나 미개척 고객으로 영역을 확장시켜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은 사람의 척추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마케팅의 어떤 한 축을 이렇게 구축해주는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수직적 마케팅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수직적 마케팅에 대한 프레임을 기업 단위, 기업 목표의 수립, 각 사업 단위의 평가와 전략적 선택에서 시작을 해서 사업 단위의 목표 수립, 그 다음에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박사가 얘기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한다라는 개념을 진행해서 특정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나면은 보통 마케팅이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마케팅 믹스를 하고 이 믹스를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 컨트롤한 결과를 다시 사업 단위의 성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요 진행했던 부분들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단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났다라고 하면은 기업 단위로 내려오는데 성과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루프를 타고 올라가서 사업 단위 목표 수립을 하고 다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로 관리한 다음에 사업 단위 성과가 달성이 되었느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단위의 성과가 달성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기업 단위 성과는 달성이 되었느냐를 보게 되고 기업 단위 성과가 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루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루프를 타고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기업 단위의 목표 수립단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프의 최상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기업의 목표 수립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기업의 목표에 따라서 사업 단위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다시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사업 단위가 성과가 났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 단위의 성과가 났다라고 하면은 기업 단위 성과가 났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 전체의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루프를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목표 수립, 각 사업 단위 평가와 전략적 선택을 우리가 기업 수준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 단위에 대한 부분들, 즉 사업 단위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하고 마케팅 미스를 가지고 사업 단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우리가 사업 단위 수준의 전략이다. 그리고 사업 단위가 다 되고 나면은 기업 단위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가 달성이 되느냐를 보는 거를 마찬가지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 수준 전략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수준 전략에서부터 사업 수준 전략, 기업 수준 전략을 내올 때까지 총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상황 분석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시장, 기업, 환경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부터 사업 수준의 전략,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루프를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이다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을 가지고 쭉 진행하는 내용들을, 강의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좀 한번 보고 다시 다음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수평적 개념의 마케팅과 수직적 개념의 마케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과정에서는 마케팅의 어떤 한 축을 잡는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마케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축을 기반으로 해서 미개척 니즈나 미개척 고객이나 미개척 상황으로 각각 확산시켜 나가는 마케팅의 방향이 수평적 마케팅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에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업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사업 단위로 쪼개고, 시장 쪼갠 목표를 가지고 사업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STP를 통해서 시장을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하고 마케팅 믹스를 컨트롤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K3 기아자동차에서 K3 신차를 2014년도인가 12년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다 내놓을 때 자기네들 마케팅 방향을 소개한 영상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응유럽백 컨설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영상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제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NPD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의류 회사든 식품 회사든 뭐 전자 회사든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인풋을 넣고 공을 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아무래도 신약이겠죠. 신약 쪽은 신약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1, 2년 사이에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아니지만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리가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랜저, 뭐 TG, IG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신차를 하나 시장에 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신차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SUV가 있긴 하지만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조금 인기를 끌었던 신차라고 하면은 뭐 제네시스 70, 80, 60 뭐 이런 차들이 이제 60 같은 경우는 원래 제네시스가 80, 90 있고 70이죠, 70 그죠? 이게 신차가 해서 냈다는 거죠. 자동차에서 신차를 하나 내는 데는 보통 기간이 한 30개월에서 36개월, 그러니까 3년 정도 이렇게 걸린대요. 그리고 개발비는 얼마 정도 드냐면 한 3천억 정도? 한 4천억 정도 개발비가 차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자동차 회사의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신차를 시장에 냈다가 3번 연속 실패를 하잖아요. 자동차는 신차가 시장에 나와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내가 저 차가 눈에 자주 보인다 그러면 그 차는 성공한 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시면은 K5가
눈에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K5 많이 보이시죠? 그럼 그 차는 성공한 차죠. 기아에서 K5를 시장에 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K7을 시장에다 냈어요. K7 이렇게 다니시면은 주변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K7도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그랜저만큼은 아니지만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많이 보이는 차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그것도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K 시리즈가 자리를 잡았다 하고 신차를 낸 게 K9을 냈죠. K9은 주변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패를 했어요. 불분율이 뭐냐면은 시장에다가 한 3천억 정도 3년 동안 개발한 신차를 냈는데 시장에서 실패를 해요. 그럼 회사가 데미지가 크겠죠. 근데 문제는 3번 연속 신차가 실패를 하잖아요.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신차를 시장에다가 3번 실패하고 남아있는 자동차 회사가 없어요. 3번 신차를 실패하면은 M&A 되거나 매각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게 자동차 회사의 불문율입니다. 그러겠죠. 한 1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기간도 한 10년 이상 허비를 했다. 신차를 되게 동시에 내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신차를 순차적으로 내니까.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K 시리즈, K5, K7으로 굉장히 고무됐다가 K9이 시장에서 반응이 없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야, 3번 연속 실패하면은 회사가 위험해지는데 두 번째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생사의 길을 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명운을 걸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회사 전략으로 볼 때, 이 전체 전략으로 볼 때, 시장에서 K9이 반응이 없는데 신제품을 시장에다 낼 거냐 안 낼 거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던 때가 2014년, 12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K3를 시장에다 냈어요. 시장에다 냈는데 K3는 이제 왜 K5는 중형이고 K7은 그것보다 더 높은 대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올려서 K9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K3로 왜 내려왔냐면은 기아 자동차는 원래 그 원조가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 있죠.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자동차 영역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 구조가 나빠도 꼭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실패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겠다라는 상태에서 K3를 시장에다 냈는데 그 신차 발표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면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소개를 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하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프로모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할 때 타겟팅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포지셔닝은 어떻게 자리를 잡는 거냐? 원칙 전략에 대해서 모바일 SNS는 타겟 소식 분석을 높은 대체절 콘텐츠를 하면서 K3만의 U 밸류를 부과함으로써 준지형의 most valuable 하고 인식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캠페인 슬로건을 The Valuable K3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한 이후 상품 및 가격 커뮤니케이션 및 프로모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먼저 포티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련되고 다양한 스타일을 들어간 동시에 고급 최대 실내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또 고객이 선호하는 고급 편의 사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준용 최고의 가치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콘텐츠 대비 사양 가치는 극대화하고 가격 이상법은 최소화해서 높은 가치, 착한 가격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K3의 상품 가격 전략은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착한 가격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3의 광고 컨셉은 기존 준비형과는 가치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밸류얼리 K3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준형에도 급이다른 스펙과 차원이다른 스마트가 들어왔다. 준준형의 가장 혁신적인 시절이 왔다. K의 소리가 붙는 이 시간부터 The valuable 3, K3. 준준형의 스타일에도 빛이 살고 세계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준준형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 왔다. K의 소리가 붙는 이 시간부터 The valuable 3, K3. 네, 광고 준비 잘 되셨습니다. K3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스타일, 스마트를 하면서 기존 준비형의 차별성을 비트감 있게 비교하였고 K의 소리가 붙는 이 시간부터 나는 카피와 시계 모티브를 조합해서 청각적인 전달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3의 선언 홍보는 젊은 세대의 특성에 맞춰 온라인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시작 전 K3 라이프 오프닝 캠페인의 스토리 영상을 보실 것입니다. 라이프 오프닝 캠페인은 기업의 일방적인 외곽 공개 방식을 벗어나서 소비자의 SNS 참여 지속도에 따른 단계적 외곽 공개 방식을 업계 최초로 실행하여 큰 공을 얻었습니다. 또한 준비형 최초 원룸의 유보 시스템 홍보를 위해 드라마 추적자의 패러디, 드라마 추적자를 패러디해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였고 현재 약 80만 건 이상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런칭 외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제작한 대형 무빙 트레일러에서 2, 5, 3, 4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와 함께 펼치는 K3 콘서트를 선보일 것이고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파워블로거,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해서 테마별 3개시 중단을 운영해서 런칭 초기부터 K3의 상품성을 적극 홍보해 드립니다. 또한 K3 구매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자 준지형 최고 수준의 중고차 가격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입니다. 더불어 앱넷발 제휴를 통해서 초기 구매 고객 1만 명이 되는 스마트폰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봅니다. K3 오리जि널 형태는 내일 19,000원, 해외 62,000원에서 41,000원입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2014년부터는 내수 6만 대, 해외 44만 대에서 총 연간 50만 대를 목표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 K3의 구매 전략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3 마케팅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기아 자동차는 K3를 공격적으로 시장에다가 신차를 출시하기로 해서 시장에서 출시를 했고 2014년도까지 연 50만 대를 판매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K3가 많이 보이니까 네,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 카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안정감 있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교재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4페이지네요. 박스 안에 있는 페이지로 기업이 마케팅을 전개를 할 때는 기업 단위의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는데 기아 자동차의 마케팅 목표는 이거였었어요.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할 거냐 2012년도에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마케팅 전략 방향을 그러니까 신차를 K7을 냈다가 K9을 냈다 실패했는데 바로 또 준비해가지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마케팅 방법 중에 약간 보수적으로 좀 쉬었다 가는 거죠. 그 타격이 있으니까 기간을 텀을 좀 두고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뭐 올류 K9 이런 제품들을 다시 한번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2020년형 K9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개발비가 많이 들거나 뭐 힘든 건 아니니까 그렇게 가는 전략 방향을 우리가 마케팅에서는 보수적 전략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갈 거냐. 지금은 시장이 조금 위기다, 안 좋은 때다라고 해서 좀 재점검하고 보수적으로 갈 거냐. 뭐 이것들을 정하는 게 크로스 스왓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 방향을. 자, 영상에서는 기아 자동차 K3의 마케팅 전략을 봤는데요. 기아 자동차 K3의 마케팅 전략을 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을 가장 충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고요. 기업은 이제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견기업이든 아니면 소기업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간에 마케팅을 시장에다 전개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기업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사업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또 기업 단위, 사업 단위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기업 단위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를 계속 서큘레이션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리뷰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저희들이 주로 본 내용들은 기업 단위의 목표 수립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 방향 설정이다 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것까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사업 단위의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하고 난 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다시 기업 단위 성과평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수준 전략, 그 다음에 사업 단위 수준 전략, 기업 수준 전략에 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강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2주가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실무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 수직적 마케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중에서 기업 단위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